지금 기세만 보면 되기 때문에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 포모가 제대로 안 왔어요. 아직 제대로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지수는 6,308포인트에서 동시호가에 들어갔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플러스 3.69% 상승 마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시호가에서는 조금은 눌리는 분위기입니다. 거래대금은 36조 7천억 나와 있고요. 코스닥은 1188포인트로 플러스 2%대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거래대금은 17조, 그러니까 도합도 52조가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54조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선물 또 이제 금융투자 기관의 이 수급을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어제 로봇을 좀 공부해 놓으시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마감 때 기억나세요? 네. 차라리 로봇을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캐치하신 분들은 오늘 또 뭔가 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소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선물이 좀 돌아섰고 금융투자가 확 돌아서면서 지수를 잡아 당겼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고요. 외국인은 2조 5천억을 팔았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왜? 프로그램에서 물량이 나간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니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0.22%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좀 억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5원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좀 미국 주식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장을 간단하게 좀 보겠고요. 시가총액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이 명확했어요. 제가 오늘 반도체랑 인프라를 되게 많이 강조드렸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나홀로 나란히 가고 있고요. 제가 생각보다 짧은 주식 코멘트를 잘 안 해요. 짧은 주식 코멘트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의 짧은 주식 코멘트를 읽어보셨으면은 반도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셨을 겁니다. 짧은 주식 코멘트 날이면 날마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조금 심각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강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피지컬 AI랑 로봇 쪽 요런 쪽이죠. 우리가 왜 그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차그룹, LG그룹을 필두로 움직임이 많이 나왔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한미반도체, HBM 관련된 부분, LG전자도 로봇이죠. 피지컬 AI 부분, 현대모비스, 현대차그룹 움직이면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압기 뭐 너무 좋습니다. 변압기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HD 현대엘렉트릭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포트 중심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ESS를 중심으로 또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봇 하니까 레인보 로보틱스 일단 움직임이 나왔고, 우리가 얘기한 제조반도체, LCF 반도체, 미래반도체 다 좋았고요. 리포트 봤었던 원익 IPS도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유진테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소부장에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반도체 거의 원툴로 보셔도 된다. 그래서 오늘 산업매매 쪽 2개, 트레이딩 쪽 2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산업이 좋으면 산업매매로 끝내셔도 된다. 요즘에 너무 그렇게 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핑퐁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하셨겠죠? 왜냐면 제가 지겹도록 죽어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M 관련된 종목군들, 리포트바에 있는 종목군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테이블 코인도 나쁘지가 않은 게 보통 서클이 급등하고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조금 힘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뭐 90불 탈환하고 100불 탈환하고 하면은 아마 단기적인 연속성은 나올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로봇주들 순환매 이거 잘 짱구 굴리셔야 돼요. 오늘 AI 요약돼 있는 거랑 제가 메모장 메모 남겨놓은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기판 쪽에서 유리기판이랑 CXL은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반도체는 종가가 안 좋을 뿐 오늘 트레이딩 재료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이 전부 다 장중에 18%가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 거의 안 올랐었기 때문에 뭐든지 잡기만 했으면 돈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LG 그룹주와 같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엑시콘 TLB 뭐 이런 것들은 다 CXL 쪽이고요. 그다음 위성 쪽도 조금 순환매가 일부 도는 듯한 느낌이 있었네요. 일진전기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캔들 씹어 먹기만 하면은 연속적인 흐름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그런 산업군들이 움직였고, 또 떨어지는 거를 한번 보면은 약간 소외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뭔가 떨어집니다. 거기다 단기 급등이 나오고 이슈가 약간 소멸되고 추가적인 어떠한 이벤트가 부각이 되지 못하는 쪽들은 빠르게 좀 눌리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중국에서의 그런 이벤트가 있는 쪽들도 사실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산업 대 산업으로 붙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길지 힘겨루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얘를 펀치를 빵 때렸는데 얘가 꽹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얘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선택을 하시면 매우 힘든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시장은 되게 좋고요. 왜 제가 자꾸 그 얘기 드리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677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반도체랑 반도체 밸류체인 단을 빼놓고 보면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관련된 부분들과 바이오 양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하신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즐겁죠. 산업매매 되게 즐거움인데,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대금상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17조, 현대차,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다 반도체 계열이죠. LG전자, 제주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비전, 삼천당제약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도체예요. 여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반반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으로 넣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아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산업을 얘기를 했잖아요. 얘네를 지금 못 잡겠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오늘 또 날라갔죠. 이거는 어제부터 계속 날라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잘 캐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파생되는 산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주도주를 할 건지 뭐를 잡아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고, 선택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추세 이탈을 하거나 마이너스가 심하면 팔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그런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선 버틸 수가 없다.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자, 국내 투자자 동향인데요.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 사실 카카오를 필두로 들어오고 있는데 큰 매가리는 없고요. 순매도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조 5천억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다 나간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순매도, 프로그램에 대한 순매도 추이를 봤을 때 뭐 단연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나간지 명확하게 알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트리거들,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좀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나 현물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요게 만약에 단기 차익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라면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도체를 필두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명확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 흐름이 나가더라도 기관과 개인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ETF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이 좀 나가고 외국인 조금 나간다고 해서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너질 거면 뭔가 대외 변수가 명확하게 깨져야 돼요.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스토리 자체를 명확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굳이 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공부도 되고 계좌도 늘고 일석이조예요. 신용잔고를 좀 보겠습니다. 신용잔고를 보는 이유도 있어요. 신용잔고도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양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차피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5개 산업군에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움직이면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배팅을 계속 걸고 있다라는 거고, 이들
이들이 6200에서도 지수가 6200에서도 지수를 배팅을 걸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신용을 때리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개나 소나 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 옥석가리가 생기는데 초반부터 때리는 사람들이 분명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분명 약간의 그런 시장의 흐름을 잘 보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수급을 지금 무시하면 안 돼요. 대신에 올라가다 한번 깨졌을 때부터는 진짜 잘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기세만 보면 되기 때문에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 포모가 제대로 안 왔어요. 아직 제대로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돼요. 아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복리를 버리는 순간부터 힘들어져요. 버리는 순간부터 사팔이 많아지고, 사팔이 많아지고 나서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게 머리 다 쉬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도 그런 거죠.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팔라고 하더라도 정말 오랜 기간 밑에서부터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뭐라 하실 분 없어요. 이게 좀 더 올라가더라도 뭐라 하실 분이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위에서 좀 팔게 해보려고 막 밤도 새보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좀 나름대로 근거, 그냥 제 느낌대로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근거를 달아드리잖아요. 좀 불안했었던 요인을 제시를 드리고, 그게 이제 소거가 되는 그 플로우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우리 마감 자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자료인데 결국에는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상승에 대한 요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산업매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뭐 일부 이제 산업군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어떤 플로우들, 뉴스도 할 때 오늘은 제가 엔비디아 실적을 들어야 되니까 못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가 뉴스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이제 그런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제가 해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을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상승을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서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보다 지금 중요한 거 없어요. 외국인이 작전을 침해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만 연속종이라면은 이거는 지금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막 100km로 막 달리다가 쓰면 서지겠어요? 제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물론 속도는 줄겠죠. 그 속도 줄일 때만 잘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달릴 수 있고 100km씩 달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야처처럼 달리고 있으면 그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연속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야 된다고요. 엔비디아 호실적은 얘가 그것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부 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아까는 그냥 아예 답정로를 박았잖아요. 제가 개성적 체크포인트 2번에서 아예 뭐뭐 해야 된다고 박아놨잖아요. 그 산업을 박아놨잖아요. 그렇게 제가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올라가던 떨어지던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받고 확실한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거는 변수 포인트가 안 된다라는 확신만 들면은 때릴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반도체 상승에 얘가 주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요소는 얘네가 오히려 중요했었던 요인이에요. 얘네인데 얘네가 해소가 됐잖아요. 근데 얘네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이 엔트로피카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내용이 요번에 명확하게 소고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없었잖아요. 그럼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되돌림을 꺾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엔비디아 호실적이었는데 엔비디아 호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럼 이거 꺾을 요인이 될 수 없죠? 그럼 되돌림이 나와야 돼요.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 시장이고 수급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수급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다르고 어다르고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분석을 해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답변도 달고 제가 뭐 짧은 주식 코멘트도 달고 이런 걸 하는 게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산업의 연속성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라고 한다고 해서 사면 뭐합니까? 좀 올라가면 팔아버리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변압기에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느꼈잖아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나서 얼마나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끌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인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해야지 같이 갑니다. 이해를 시켜주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제가 드리는 뉴스를 보시고 받아들이시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판단이 이렇구나라는 판단이 서야 돼요. 그럼 이게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래야 안 팔아요. 그래야 채팅창 보고 안 팔고, 그래야 조금 겁먹어도 안 팝니다. 왜? 어차피 지금 내가 올라가는 명확한 이유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 해보게 되고 있고, 이거는 감세 이슈가 만약에 가시화가 되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차트로만 보면은 7,000대도 갈 수 있는데 감세가 나오면 일단 코인 시장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코인 쪽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이거 감세에 대해서 그 얘기하자마자 스테이블 코인 바로 날라갔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관세도 제가 봤을 땐 큰 변수가 되게 어려워요.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그 여러 국가들한테 무리수를 던진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대미 투자를 안 하면 모를까? 하는 나라들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유가 유통주, 그리고 방산주, 조선주, 그런 전반적인 종목군을 보면 알겠죠? 어쨌든 우리가 좀 불안하게 생각했었던 대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선물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선물 플레이가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반도체만 건드리면 지수를 흔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의 외국인이 투자할 때 조금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인은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도인데, 이게 지금 현물과 프로그램의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이게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특정한 그 박스를 안 깼는데, 만약에 박스를 깨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수급이 계속 안 들어오는데 개인이 지금 무한대로 담고 있긴 하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제한된 산업에서 순환매 흐름입니다. 요게 되면은 결국엔 포모가 와요. 포모가 오면은 이제 무리하게 막판에 집 팔아서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이 뭐하면 그냥 팔아버려요. 팔아버려서 얘네 죽인단 말이죠. 죽여버리게 됐을 때 다시 돌아온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물론 한 방에 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포모가 들어왔을 때 우리 2차 던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엔 막판에 연금 다 깨갖고 막 몰빵한 사람들 진짜 많았죠. 그 다음에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랑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때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요 가격이에요. 30만원. 근데 80만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포모가 왔을 때는 단기 피날레를 매우 세게 하고 완전 죽여버립니다. 완전 죽여버려요. 10분의 1 토막 났죠. 생선 토막 요때 산 사람은 생선 토막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산업 자체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가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제가 열심히 브리핑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런 기사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연준들은 AI로 인해서 이제 노동을 자꾸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노동을 화이트 칼라까지 다 날릴 정도면 일단은 AI 인프라는 제가 봤을 때 한 3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내보내려면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겠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브리핑 안 하겠죠. AI가 저보다 더 잘해줄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약간 금리 스탠스를 좀 낮추는 오히려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물가 데이터가 괜찮으면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아마 지를 것 같아요. 왜냐면 고용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큰 변수는 아니고, 또 실업률 자체도 뭐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국정연설이 나쁘지 않았지만 물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안 건드리려면은 이 친구가 지금 관세를 안 하면 돼요. 관세로 발작을 안 하면 아마 물가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세까지 있기 때문에 잠깐 단기적으로 살리는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간 선거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화폐에 관련된 코인 쪽이 좋아지게 될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을 때에 이제 산업적인 이런 흐름들만 좋다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도 몰라요. 사실 이거를 누구도
누구도 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을 뭐 누군가 12,000 뭐 아무거나 부르면 그만이죠. 근데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상단을 정해 놓는 것보다 상단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올라가면 이게 만이 될 수도 있고 2만이 될 수도 있고 5만이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격을 정해 놓고 있다면 이미 다 팔았을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을 안 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바뀌는 거를 유연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먼저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것도 명확하게 안다? 그럼 귀싸대기 패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압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고 전 세계가 바뀌고 전 세계에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예측을 누가 정확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 정확하다 그럼 귀싸대기 패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믿고 흘러간 대로 두는 거지 뭐 올라간다고 하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장난기 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중요하게 오늘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상승을 좀 오늘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 고점에서 시가총액 1등, 2등주가 7, 8%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충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계좌가 늘어난다고 그냥 해벌쭉 하다가 그 아마겟돈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TP가 24만원 요게 많았는데, 물론 상단이 열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조금 잘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군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쭈쭈쭈 넘어갈게요. 엔비디아 호실적이 기록이 됐죠? 요거는 제가 오늘 뭐 보시는 분들은 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왜 메타가 엔비디아랑 AMD 이런 쪽에다가 수주를 장기적으로 줬느냐, 그리고 제미나이를 통해서 추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건 내용 정리돼 있으니까 우리 채널에서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생각을 잘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로봇과 피지컬 AI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지컬 AI라는 이거를 제가 작년 10월 정도부터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때 호랑이 담배 피해 시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만원대 초반일 때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로보티즈가 굉장히 낮을 때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혀 로봇을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피지컬 AI라는 거를 얘기하고, 현대차도 제가 로봇주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죠. 산삼이라고 우리 채널에서만 막 몰래 속닥속, 야, 현대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로봇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제수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별로 별발은 다른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신문을 읽고, 그 다음에 아직 제가 그거는 방문은 못했지만 어쨌든 딱 들어온 날부터 알았어요. 그 타임스퀘어에 거기에 이제 로봇이 들어오는 것도 외신 기사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중국에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내용들의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로봇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파생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 그거는 우리 또 이제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로봇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로봇이 늘어나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 로봇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확장될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일까? 로봇이 앞으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는 뭘 어떻게 삶이 바뀌게 될까?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걸 그려보시다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거를 많이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AI 인프라 관련된 이벤트가 지속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전력 대책 내라. 가뜩이나 버틀렉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약을 맺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AI 인프라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캐펙스,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가 늘어나는 그런 스토리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채널에서 강조하고 있는 AI 인프라 밸류체인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튼 AI 인프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 또 데이터 센터발 기업 실적 불기둥에서 블룸 에너지 작년 매출 3조 원 육박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연료전지죠. SOFC 요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핫한데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연료전지 좀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이벤트에 있는 바이오 종목 강세 유지. 그러니까 전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마감 자료를 보시면 빅파마 기술 이전 본계약 겨냥이라고 해서 이제 월 1회 비만약 증설 경쟁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보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넣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삼천당 제약이 경구용 GLP-1 유럽 11개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또 플러스 알파로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천당이 날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라이선스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선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쪽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엔 달러 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는 코인을 계속 확장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인을 확장을 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 시나리오는 이제 채권을 무한 매수하게끔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정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USDT랑 DC는 이거 보내기에서 해외에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현금 들고 나간다고 체크받을 것도 없고 이게 굉장히 좀 특히나 외부 거래소에 코인 지갑 들고 가면 그냥 외운 다음에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활용도가 지금 어마무시하긴 해. 물론 지갑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갑이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나쁜 짓 하면 나중에 뺏겨요. 돈을 움직이는 순간 뺏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정부 주도화로 진행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노4848님께서 스테이블이 루나 업글 버전이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으로 어쨌든 채권을 사게끔 하는 게 미국 버전이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ESS 규제 및 증권가 리포트 호평이 있습니다. 다올증권에서 삼성 SDI 미국 ESS 수입 규제 수혜가 상향도 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올해 ESS 시황 기대 이상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ESS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로봇 관련된 또 이벤트가 붙으면 또 다르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보시고 리튬 선물 가격도 우리가 좀 봐봐야 되겠죠? 리튬 선물 가격 17만 위안까지 올라와 있고 3%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북방 히토류 한번 보겠습니다. 북방 히토류 좀 빠지네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스토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바로 특징주 할게요. 장중 특징주입니다. LG노텍 로봇 사업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요 리포트가 오늘 좀 트리거가 됐고요. LG전자가 엔비디아와 로보틱스 협력 및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부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국콜마 오늘 리포트 되게 많이 나왔고요. APR도 목표 주가 사업 확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습니다. 한솔케미칼도 이거 리포트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삼성 SDI 이거 해드렸고 현대 엘리웨이는 시가 배당률이 12.1%인데 어제도 한세예트24 홀딩스가 시가 배당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배당락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펜트로는 애초에 실적이 되게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이미 이전에 다 오픈이 되어 있는 내용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포트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세스 SOFC 아까 봤죠? SOFC 장비 수주 기대감. 저는 두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샘표라든지 일부 자사주 소각 관련된 개별주들도 조금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